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326달러, 기분 좋은 5%, 6%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목격이 되었습니다. 자, 내일 빅 이벤트가 이제 펼쳐질 예정인데요. 자, 기분 좋은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500달러가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테슬라에 좋은 기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그 BYD, 테슬라의 경쟁 업체인데 이 BYD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헝다 사태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헝다도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테슬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그 테슬라에 대한 모건 스탠리, 아담 조너스의 전망은 여전히 410달러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 로보택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그 충격적인 영상인데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 모델 Y 주니퍼 신모델이죠. 이 신모델이 처음으로 운전자 없이 오스틴에서 테스트 운전하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숨은 굉장히 엄청난 뜻이 있는데, 자,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모델 Y 주니퍼가 최신 모델인데 이 최신 모델이 바로 그 자율주행에, 비감독 자율주행에 투입된다는 거는 이제 차를 사는 사람들 바로 그 비감독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 수익 모델 할 수 있다는 엄청난 그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바로 신차가 FSD 그 자율주행에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모델 Q가 아니더라도 이제 테슬라의 전 모델이 신차 나오는 족족 자율주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LA 시위가 요즘 그 굉장히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LA 시위 강경 대응, 머스크가 지금 그 트럼프가 강경 대응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다시 트럼프 칭송 모드로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게시글을 그 머스크가 공유를 하면서 이 과거에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 그 선 넘었던 게시글, 예를 들면 앱스타인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다 삭제하고 지금 그 우호적인 그런 이제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선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게 이제 그 한마디로 정리된 그 현재 상황인데요. 자, 1, 2, 3, 4번을 보시면은 머스크는 그 시위와 관련해서, LA 시위와 관련해서 그 강경 대응에 대해서 그 찬성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 찬성하고 있죠. 그래서 그 벤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게시글, 여기에 이제 성조기 이모티콘 동의의 뜻을 표하고, 또 지난주 그 팔로우를 취소해버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자, 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가 지금 그 테슬라의 스페이스X 공보 담당이죠. 그래서 부부 싸움으로 이제 머스크와 트럼프 관계가 틀어지면 이들이 또 부부 관계 위기가 오지 않나, 이런 이제 루머도 돌았는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기조에 그동안 그 머스크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왔죠. 그래서 이번 LAC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그 좀 동의하는 그런 이제 글을 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전날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 테슬라가 잘 되길 바란다, 하트로 또 그 머스크가 그런 이제 서로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326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바람직한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간밤에 맵을 보면은 테슬라가 5%대 지금 6% 가까이 상승을 해서 단연코 이제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그 주요 경제 독립 씨앗들 한번 살펴보면은 1번 테슬라가 이제 325달러, 그리고
팔란티어가 133달러, 엔비디아가 143달러 기록하고 있는데, 자, 테슬라는 1차 최소 500달러 목표고, 엔비디아도 200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온큐가 40달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391달러에 이제 거래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109K, 이것도 이제 20만 달러 목표죠. 그러면 하나로 한 2, 3억 원 정도가 목표인데, 현재는 1억 5천에서 전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도지코인은 2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1년만 놓고 보더라도 87%, 약 151달러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한 달 사이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원래 테슬라 투자가 그렇게 쉽지 않은 투자 종목입니다. 그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항상 흥미와 재미 그리고 그 공포를 유발하는 게 테슬라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걸 잘 견디시면은 내공이 많이 쌓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테슬라가 5년을 놓고 보면은 421%,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고, 달러로서는 262달러 정도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우리가 그 우량주, 테슬라 같은, 그 어떤 우량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계속 수량을 늘려가면서 잘 장기 투자의 그 마인드를 유지한다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하단에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1511%, 그러니까 5년 만에 15배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 애플 같은 애플 주식조차도 139%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QQQ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6%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주식도 한 70% 정도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 이걸 통해서 우리가 BYD가 왜 요즘 헝다 사태, 제2의 헝다 사태, 부동산 굉장히 심각한 중국의 위기를 가져온 헝다 그룹의 이제 파산, 이런 게 이제 그 쓰나미로 몰려들었는데, 제2의 헝다가 될 수 있다. 누가? BYD가. 왜 그런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5년에 그 1월부터 4월 그 전기차 판매를 보면은 580만 대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연간으로 추산하면은 약 1750만 대 정도가 연간 글로벌리 전기차 판매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2026년에 약 2000대에서 2200대, 그리고 2030년이 가면 3000대에서 3500대 정도 분량인데, 자, 단순하게 보시면은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는 거죠. 2배 이상, 필요량의 2배 이상이 쏟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1번 과잉 생산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2번을 보시면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보조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이제 이 보조금이 서서히 줄어들면은 이 그 자동차당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이 출혈 경쟁, 과다 경쟁, 과잉 생산, 자, 이런 이제 요소들이 결국은 그 보조금도 삭감에 따라서 위기에 이제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특히 BYD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 과당 경쟁을 쏟아내다 보니까 품질 저하 문제, 뭐 녹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테슬라가 BYD보다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좀 상대적으로 분석해 본다면은, 테슬라는 그 전 세계 글로벌리 팬덤을 보유한 브랜드 파워와 혁신 이미지의 아이콘이 바로 테슬라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도 지금 FSD 가장 앞선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엔드-투-엔드 방식이라 해서 프로그램을 일일이 짜지 않고 바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 리튬 생산부터 그 완성차까지 수직 통합을 이제 최초로 완성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이제 자체 해결이 가능하죠. 그리고 테슬라는 시장이 중국 기가 상하이, 그 다음에 그 멕시코, 뭐 이렇게 그 독일 베를린, 다양하게 지금 생산 공장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특정 지역에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의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게 테슬라 기업의 강점이고, 이 수익성 부분에서는 테슬라는 35,000달러의 그 공급 원가를 계속 낮춰가면서 결국은 지금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그래도 수익을 내는 유일한 기업의 하나죠. 그리고 그 테슬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사업 모델,
그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스페이스X, XAI, 자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테슬라가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재를 공유한다든지 또 그 상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BYD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그 연간 2,300만 대 정도 필요한 그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69%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과도하게 그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중국 자체 시장에서도 이미 포화 상태고, 그렇다면 품질 면에서 좀 앞서야지 글로벌 시장의 공략이 먹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YD 보조금도 과거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해줬지만, 이제 중국 정부도 이 구매 보조금이 3번 보시면은 2022년에 종료가 되었고, 간접 지원으로서 번호판 충전소 유지 정도만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 보조금 때문에 4번 보시면은 중국 내에 300개의 그 자동차 제조업체가 난립을 했었는데, 내수 시장까지 포화 상태고, 수출은 또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어서 과도한 업체가 난립을 하면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났고, 이런데 이제 그 포화 상태, 생산이 많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이 수요는 정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재고를 떨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BYD조차도 34% 가격 인하를 하면서 이제 가격 인하 경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다 보니까 이 출혈 경쟁은 결국은 재고중과 수익성 악화, 소비자 불만 중대를 통해서 이제는 제2의 헝다 사태가 누가 촉발점이 되느냐, 자 이런 이제 위기까지 온 거죠. 이게 이제 BYD 제2의 헝다가 될 수 있다는 그 루머의 근거가 되는 이제 팩트 체크인데요. 자 그래서 그 BYD의 그 부정적인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자 1번부터 6번을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그 1번 중간 공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원은 심각한 문제인데, 공급업체 대금 지급이 최대 28개월간 지연됐다. 자 이거는 상식에서도 자 2년을 기다려야지 내가 BYD에 납품했던 대금을 받는다면, 이거는 뭐 시장에서 신뢰를 BYD가 잃는 거죠. 그만큼 업체 사정이 안 좋다는 반증이고, 2번을 보시면은 지금 재고 과잉 생산에 따라서 이 재고가 딜러 재고가 15만 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1월에서 4월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글로벌 수요 대비해서 300만 대 초과 생산,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BYD가 지금 그 34% 가격 인하로 출혈 경쟁을 유발하면서 주식이 2025년 5월 기준으로 17% 정도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맞았죠. 여기에 대해서 3번 보시면은 이 품질 저하 문제, 녹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했고, 4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일명 뭐 신의 눈이라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료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FSD, 테슬라처럼 중국 내 유저들한테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된 FSD 영상 소문, 신뢰성 논란까지 지금 불거진 그런 상황이고, 딜러가 이제 5번 보시면 딜러 네트워크가 붕괴될 지경인데, 이 산둥성 치안정 홀딩스가 파산을 했고요. 이게 이제 20개 매장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파산이 됐고, 이를 통해서 1000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YD 정책 변화로 현금 흐름에 이제 압박이 되면서 이 딜러의 재정난으로 BYD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브라질 공장 건설 현장에 노예 유사 조건의 그 중국 노동자 혹사 이런 게 이제 밝혀지면서 이 인권 문제 그런 글로벌 이미지 타격을 받았고요. 6번이 이제 중요한데, 이 헝다급 파산이 우려되고 있는데 그 근거에는 무려 70%에 달하는 부채 비율, 이거는 포드, 도요타 대비 또 높은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 신뢰 하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글로벌 포화 상태에서 테슬라처럼 기술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BYD가 결국은 자칫 이렇게 34% 가격 인하, 그러면 가격 인하를 통해서 결국은 그 재정이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70%에 달하는 부채는 더 늘어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이제 되풀이되면서
자금난에 봉착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정적인 기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테슬라 투자를 반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헝다 사태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헝다는 1996년 설립된 2018년 기존 세계 최대 부동산 개발사였는데, 무려 1,300개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좀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2020년에 세계 레드라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헝다가 그 부채 비율 규제를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위기에 복착하면서 결국은 2021년 채무 불이행 100, 이 그 채권 그 미지급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헝다 사태를 불거졌는데, 결론적으로 주가가 80% 폭락을 했고, 무려 160만 가구가 미완성 프로젝트 800개, 160만 가구가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면서 중국의 그 GDP 30%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고, 결국은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테슬라의 그 BYD 대비해서 상대적인 이점, 강점을 좀 살펴보면은 1번부터 한 6번 정도의 강점이 있는데, 지금 시장 점유율이 이제 글로벌리 테슬라는 그 헝다, 만약에 이제 BYD가 헝다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더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브랜드 신뢰도가 이제 BYD의 품질 논란, 녹 발생, 그리고 자율주행 조작 소문,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그 유저들이 먼저 입소문을 내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FSD 신뢰도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면서 결국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의 부채 비율은 40%로서 BYD 70%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황이고, 자율주행 기술 4번이 중요한데, 이제 월 구독료도 $100 미만, 그리고 연간 구독료가 이제 뭐 우리나라 하나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그 캐시카우가 되면서 이제 독보적인 해자가 될 텐데, 특히 2025년 6월 달 예정된 로보택시 상용화, 이게 이제 그 연간으로 확산이 되면 자율주행 기술이 결국은 테슬라의 그 전기차 판매를 뛰어넘는 5조 달러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만으로 주가가 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헝다 사태를 만약에 BYD가 겪게 된다면 그 시장까지 흡수하게 되면 테슬라가 더 큰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헝다가 정말 소문처럼 안 좋아질 경우에 유럽 시장에서 사실 그 반중국 정서가 강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수혜를 입을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현재 그 미중 무역 전쟁이 4월부터 이제 불거지면서 시장을 짓눌러 왔는데, 지금 중국과의 회담이 영국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자, 이런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중국은 이제 히토류 이걸 무기로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를 낮춰주는 그런 조치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과거 1기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타결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그 지금 2026년 5월 파월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금리 인하에 실기를 했다. 지금 너무 늦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파월의 임기가 내년 6월 만료가 되면 여기에 이제 스콧 베센트 현 재무장관이 그 연준 의장으로 지금 1순위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베센트 장관은 이제 시장에 그래도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분인데, 만약에 이제 그 연준 의장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와 잘 궁합을 맞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요. 자, 인도가 그 4일간의 미국과의 협상 끝에 잠정적으로 무역 협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문인데, 이 인도 정부가 이제 자동차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100% 관세 고집을 해왔죠. 그래서 테슬라가 기가 인디아 그 진출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협상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가 또 한 번 그 중국 시장을 대체할 그 인도 시장의 진출 여부도 여기서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이 중요한 사진인데요.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로보택시라는 워터마크 로고를 단 차량 모델 바이 주니퍼 검정색 모델이 최초로 오스틴 공공도로에서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드디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내일 코앞으로 다가왔죠.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스타링크 소식으로 좀 넘어가면 스위스 남서부에서 위성 연결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타링크가 조금 뒤에 알아보겠지만 사실 스타링크를 통한 매출이 스페이스X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페이스X는 글로벌로 사업을 하는 거지 꼭 나사만, 미국 정부의 나사만 바라보고 사업을 하거나 매출 비중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로보택시와 이제 과거 애플을 보면은 애플이 2007년에 애플폰을 내놓으면서 결국은 3년에서 5년 안에 1위, 시총 1위로 등극을 했는데, 이제 그 순간 그 모멘텀이 바로 6월 10일로 예정된 텍사스 오스틴 비감독 자율주행, 자, 요걸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요 오른쪽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요거를 이제 애플의 시점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그 로보택시 로고 워터마크인데요.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모델 Y 주니퍼 공장에서 바로 생산되는 개조되지 않은 테슬라의 자동차로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테슬라가 감독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말이 굉장히 포인트죠. 테슬라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숍 일로소마미가 이제 그 밀라코박 옵티머스 부사장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그 옵티머스까지 이제 책임지는 책임자가 되었는데, 이 아숍 일로소마미가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빠르게 확장한다는 이제 그런 암시 글을 X에 올렸는데요. 지금 시작은 10대에서 20대로 하지만 이게 빠르게 1000대까지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100만 대, 결국은 테슬라 모든 차가 FSD, 로보택시, 비감독 로보택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순간이 시작되려는 시점이고요. 이 점을 잘 체크해 주시고, 이 순간 로보택시가 6월 10일 최초로 출발하는 거는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8년 이상을 기다려온 정말 고대한 순간인데, 이 램프업, 그 비감독 자율주행의 램프업이 매우 빠르게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테슬라 저가 매수 기회가 별로 없을 수 있다. 이 점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지난주 일론과 트럼프가 계획대로 오히려 이 쇼를 벌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미국의 부채, 신용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한번 대판 충돌을 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이 대중의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도된 머스크의 접근법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의도가 되었다면 어쨌든 머스크의 의도는 달성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담 조나스는 이 트럼프와의 머스크의 충돌을 하나의 머스크가 특정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일론 머스크의 계획된 전략의 일부였을 가능성으로 높게 본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 여러분께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 트럼프의 책사로 알려진 이 배넌이 대놓고 거짓말하는 게 이제 들통이 났는데, X의 글을 살펴보면은 이 배넌이 스페이스X의 매출의 90%는 정부 계약에서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팩트는 상당 부분 보시면 스페이스X의 매출의 대부분은 스타링크에서 발생을 하는데, 나사 계획은 스페이스X 수익의 7%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론은 여기에 더해서 스페이스X 지분 42%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스페이스X의 가치는 3,500억 달러, 그러면 하나로 대략 한 500조 정도의 기업 가치, 그러면 테슬라의 지금 절반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더 또 테슬라 뛰어넘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일론 머스크가 일전에 스페이스X 혹시 상장하게 되면 이 베너핏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우리가 끝까지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X를 통해서 이 배넌의 거짓말이 바로 들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X가 굉장히 전 세계의 언론 앱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CEO, 그러니까 이제 여성 CEO인데 스페이스X CEO죠. 그윈 샤델인데, 이분이 이제 그 X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그 바쁜 와중에도 스페이스X는 그 고등학생, 중학생, 뭐 이렇게 학생들을, 그 스페이스X 본사 초대해서, 이 미래의 그 이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결국은 우주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 그 긍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졌고, 정리를 하자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 326달러, 다시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 이전 가격으로 지금 거진 복귀가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테슬라 같은 주식을 투자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단순한 이 충돌을 회사의 펀더멘탈이 버틸 수 있는, 그리고 CEO가 비전이 있고, 테슬라의 본질적인 그 기업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충돌은 어떻게 보면 물론 충돌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다면 그런 변동성은 견뎌야지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충돌 이후에 그러니까 6월 4일 5일 충돌 이후에 1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안정화되는 걸 보면은 여러분이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통해서 또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경제 독립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항상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소음이 아니라 테슬라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부족한 수량 걱정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엉덩이 깔고 잘 버티면 그 순간을 잘 변동성을 극복해 나가면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소식을 좀 많이 못 전해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1억 5천만 원, 그 정고점이 지금 1억 6,300만 원이었죠. 지금 한 1,300만 원 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20만 달러, 하나로 약 2, 3억 정도를 향해서 비트코인이 좀 순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고 유동성 공급이 확대가 되면 비트코인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암호화폐 대장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그 지금은 금시총 20조 달러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시총은 한 2조 5천억 정도로 해서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이지만은 이게 만약에 금시장을 대체한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10배 이상, 그러면 1억 5천이 아니라 15억 원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그 블랙록의 제안대로 포트폴리오 한 2% 정도는 진정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헝다 사태, BYD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헝다 사태를 또 무시할 수는 없고 지금 BYD가 28개월 납품 지원이라든지 지금 너무 과잉 생산을 통해서 34% 지금 그 절판 마케팅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BYD 기업에게는 안 좋은 신호인데 만약에 이제 뭐 그러질 않길 바라지만 BYD가 제2의 헝다처럼 파산 내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가 더 없어지고 테슬라 주가는 폭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항상 우리가 투자에 염두를 두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자, 비감독 자율주행 드디어 역사적인 시작이 이제 내일부터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